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자, 이제 2020년 연말이고요. 12월 달이니까 이제 연말이고, 2021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죠. 최저임금은 이제 매년 바뀌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항상 주목을 받게 되는데, 2021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이 바뀌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내문이 항상 매년 게시가 됩니다. 아직까지 2021년 판은 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올려져 있진 않은데, 제가 오늘은요, 2020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안내문 중에 이제 2021년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제가 짚어가면서 그 안내문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총 7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은 2021년에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는요. 근로자 한 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중에 예외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친족만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가사 사용인 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중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게 가족,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적용이 된다.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지휘 감독,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 되는데 그런 예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해당되겠죠. 그래서 인가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하면 8,720원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습 근로자로 적용을 하려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요. 최저임금 이상을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3개월까지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습을 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주고 싶다 하면 3개월까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도 된다는 거죠. 90%까지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다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수습 근로 기간이라 하더라도 100%를 다 줘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90%를 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있죠. 단순 노무직.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면요. 수습 기간이랑 상관없이 100% 최저임금을 다 그 이상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면요. 그 뭐 직업 분류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그냥 이렇게 취직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단순 노무직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요.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오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적게 줘도 되는 그 범위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그러니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만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린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보너스 상여금 중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020년 기준으로 지금 돼 있는데 20%죠. 근데 2021년 기준으로는 자 15%죠. 15% 이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5%죠. 근데 2021년 기준으로는 3% 이내 이렇게 해서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 그거보다 이내의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후에 5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으로는 20%였는데 2021년엔 15%, 그 다음에는 10%, 5%, 그 다음에 안전이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적인 성격은 2020년에 5%였는데 이게 3%, 2%, 1%, 제로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전부 다 산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셔야 된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표에서 한번 보시면 정확히 보실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뭘 빼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빼면 그게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그 금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시간에 이거를 한 달으로 계산하니까 노동하는 시간이 209시간이다라는 게 요 내용의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은 뭡니까? 자, 이 부분도요. 이제 대부분 좀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요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액, 그 다음에 적용제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PDF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거는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게시를 할 거니까 요거를 뭐 이렇게 사업장에 게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요 항목들이 들어가게끔 해서 그거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장에다 이렇게 게시를 해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최대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는 겁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벌금과 그다음에 과태료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최저임금을 만약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했을 때는 벌금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하고 문제되어 있는 부분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오늘은 아직까지 2021년판 요 이제 안내문은 아직까지 게시는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거를 적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이 중에 이제 바뀐 숫자들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산입 범위 얘기할 때 20%였던 게 이제 2021년이 되면 15%로 내려온다 비율이. 그다음에
5%였던 게 3%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변경된 것만 아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2020년 거와 2021년 께 동일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 이미지들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요. 요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구나라고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바뀌는 이제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근로자들도요. 2021년에는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